안녕하십니까.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장 아무리 봐도 무슨 별들의 전쟁도 아니고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초반에 반도체 SK 하이닉스 막 올라가다가 또 막 떨어지죠. 세상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은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. 오르고 내리고를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는 이상 늘 여러분한테 노래를 부르죠. 자, 삼성전자는 그래도 증시 반전, 이 신호탄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. 중요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이런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갑니다. 자, 여러분, 아직까지도 여러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점에 계신 분들도 올라갈 일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간밤에 파월 제가 어제 영상을 마련해 드렸는데 파월 그 연준 의장이죠. 그 파월 발언이 하락장이 좀 주춤해졌습니다. 역시나 그 미국 증시 역시도 약간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데 일단 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. 23일입니다. 어제죠, 어제.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암시하는 그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물론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 좀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던져졌습니다. 물론 그 미국 증시가 소폭 회복을 했는데 아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그 파월의 그 비둘기적인 그 입장 재확인하자마자 시장이 그 금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드러낸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 증시가 그 하락하는 걸 마감을 했는데 물론 그 파월 의장이 23일 그 상원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출석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에도 위기 수준의 그 지원이 필요하냐는 그런 공화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 통화 정책은 경기 부양적이며 계속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.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러한 경고를 어느 정도 주면서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이겠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월 1,200억 달러 이 채권 매입은 우리 그 목표를 향한 그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는 적어도 현재 속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.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물론 그 테이퍼링 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일축을 했습니다. 물론 그 간밤에 그 갭 하락하던 그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도 했고 그리고 미국채 그 10년물 그 금리 이 상승폭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됐습니다. 물론 상승 반전을 보인 미국 증시와 달리 지금 대한민국 증시 개판 5분 전이죠. 저는 말 그대로 뭐 개판 5분 전이라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오름세가 있으면 오름세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살고 파고를 정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안정될 땐 안정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신호탄이 있었죠. 글로벌 그 투자은행 어제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호재를 봤죠. 뭐냐면 증시 코스피 시장이 3,700까지도 간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견인하는 건 맞습니다.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라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CS 조나단 골럽 그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그 스트레터지스트 그 얘기인데 일단 그냥 발음도 희한합니다. 이게 조나단 골럽 뭐 골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희한합니다. 물론 그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일단 CS인데 S&P 500 물론 연말에 4,300 간다. 미국 증시가 물론 잘 가면 물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 경기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중요한데 일단은 이 CS 그 조나단 골럽 크레디트 스위스 이 자체가 상당히 이 발언을 많이 합니다. 지난 그 1월 달이죠. 1월 달에 보면 그 올해 미국 기업 실적 개선된다. 그 당연히 그 월가의 비관적인 견해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쪽에서 하는 말이 그 골럽 그 전략가가 S&P 500 1월 달입니다.
그때 연말 목표치를 4,050에서 4,200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 15일 종가 대비 11.5% 높은 수치로 조정을 했는데 또다시 조정을 했죠. 이게 뭐냐면 지금 S&P 500 기업 자체가 연말에는 4,300을 간다. 다시 한번 더 상향을 했습니다. 이 자체도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건데 미국 증시가 강력한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현재보다 10%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. 강력한 경제 성장입니다.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물론 힘을 받겠지만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에서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게 사실상 나타난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면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 강력한 실적 성장 여력이 있을 것이다. 강력한 실적 성장 여력입니다. 이러한 낙관적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. 물론 그 경제활동 재개, 대규모 재정 부양책,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 이게 유지가 된다면 올해 미국이 3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. 가장 강력한 성장률. 말만 들어도 일단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까지 들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월가가 올해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아마 그 4.5%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형 은행들이 한 6.1%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강력한 성장세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물론 S&P 500의 많은 기업들이 있죠. 이 기업들이 30% 이상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올해 말에 S&P 500 지수 목표치를 4,300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 뭐 S&P 500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미국 증시는 우상향은 맞습니다. 일단 더 강력하게 일단 성장을 한다니까 일단 올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모든 건 기업의 성장이 있으면 모든 건 감쇄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이러한 기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올해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 한 언론 기사인데 이게 맞으면 뭐 계속해서 대스특필을 할 건데 지금 미국 오스틴 지금 삼성전자 투자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언론 기사에서는 오스틴의 최첨단 파운드리 이 투자가 결정됐다. 그리고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. 이러한 황당무계한 언론 기사가 있는데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제가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삼성전자 오스틴의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러한 언론 기사입니다. 물론 KTB 투자증권연구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쪽에서 직접 가서 뭐 확인을 했는지 그거는 불명확하지만 삼성전자가 오스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무슨 찌라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맞다면 뭐 증시에 상당히 반영이 되겠죠. 하지만 뭐 반영이 되려고 깔짝깔짝거리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착공은 2021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죠. 양산은 2023년 일정이라 하는데 투자 규모가 12인치 약 9만에서 10만 장 규모.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. 물론 삼성전자 오스틴 신규 공장의 그 미세 공정 필수인 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그 반입 가능한 구조로 지어져서 5나노 이하 물론 3나노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5나노 이하 그 최첨단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뭐 어느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텍사스 주 정부도 그 법인세 감면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1차 투자 시기보다 확대할 것으로 파겠다.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팩트가 맞는지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 복수의 지역을 놓고 지금 현재 투자를 검토 중인데 결정된 바는 없다. 또 선을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뭐 오스틴 공장에 여러 문제점이 많죠. 한파 때문에 복잡합니다. 어렵고. 그런데 이런 언론 기사를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내보낼 이유는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의 뭐 확인된 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근데 뭐 이러한 기사를 토대로 뭐 생각을 해보면 일단 투자 시기는 임박했다.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 특정 지역으로 그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
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얘기는 하지만 일단 뭐 투자증권에서 뭐 직접 어디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오스틴 시에서 뭐 정보를 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. 일단 아무튼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투자 결정 시기, 이 투자 결정이 남과 동시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리고 또 M&A 이러한 모멘텀이 정확하게 결정이 나야만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, 일단 삼성전자 일단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좋다,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여러 가지 뭐 증시 반전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그러한 악재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또 오늘 저녁 지나서 또 내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또 어떻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도 모르는 거죠. 일단 뭐 좋은 내용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시작해서,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여러 가지 일단 좋은 소식들, 목표 상향치를 전부 다 우상향으로 다 잡은 그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. 우리는 뭐 여기서 뭐 긍정적인 걸 우리가 유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,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홀딩을 해야 되겠고, 일단 투자 시점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지금 저점 기회는 맞습니다. 반등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등을 했다가 전고점 돌파까지 했다가 지금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, 이 미끄러지는 게 다시 또 조정을 오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시적인 그 수급 상태가 왕창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, 일단 알 수가 없죠. 이 주식시장은 어느 누구도,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연구 경제학자 어느 누구를 다 데려와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 강론적인 좋은 소식 다시 한번 보이는 대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